대구 새누리당 후보들의 총선 성적표가 안 좋고 대선 주자마저 없다 보니 대구의 정치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엑스코의 매출 조작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축소한 매출 규모가 최소 16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107억 원을 들여 만든 경주의 행정복합타운이 부실 시공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음식을 직접 먹지 않고 냄새만 맡더라도 수명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낮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더 내리겠고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더라도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겠고 낮 기온도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크고 튼튼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은 비의 강도가 잠시 약해졌지만 앞으로 대구와 경북, 울릉도와 독도에 최고 6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특히 일부 지역으로는 시간당 1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다행히 비는 경북 북부 지역을 제외하고 오후가 되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비보다는 바람이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 대구와 경북 모든 지역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밤까지는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가 18도, 안동 1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가 21도, 안동 18도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어린이날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연휴 기간 동안에는 평년 기온 안팎에서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달 총선에서 대구 새누리당 후보들의 성적표가 그다지 좋지 않으면서 대구의 정치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첫 원내 지도부 구성에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 새누리당은 공천 파동의 중심이 되면서 대구에서 내석을 야당과 무소속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의 새누리당 당선인들은 자숙 모드에 접어들면서 첫 원내 지도부 구성에서도 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마저 아직 없다 보니 정치적 구심점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지금 당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친박을 좀 자숙하는 단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역 출신 대권 후보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 사람들의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선인 8명 가운데 절반이 초선인데다 4선에 오른 유승민, 주호영 의원은 무소속이어서 대구 정치권의 입지가 더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남권 신공항 등 대구의 현안 추진에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책위 의장에 도전한 안동의 김광림 의원의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이어서야 될 전국에서 여당으로서의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데 정책의장이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정책의장이 TK 지역에서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만큼 중심적인 역할이 주어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대구에서 새누리당 일당 구도가 깨진 만큼 개파나 인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정치 세력 간 협력을 통해 대구의 정치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기이자 기회라고 지금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보다 더 나은 다양한 정치 세력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협치를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당대회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 해결에 우호적인 인물에게 힘을 실어주는 등 실리를 챙기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난주 대구 MBC가 엑스코의 매출 조작 파문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엑스코가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를 열면서 공동 주관사에 수익금을 덜 주기 위해서 축소한 매출 규모가 최소 16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엑스코는 지난 2004년부터 한국에너지신문과 공동으로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를 열며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시회가 2010년을 전후해 세계적 수준에 오르며 매출이 급성장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MBC가 입수한 엑스코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09년 엑스코 회계자료에 기재된 매출은 12억 3천만 원이지만 한국에너지신문에 제출한 매출 금액은 11억 5천만 원. 20억 이상 매출을 기록한 2011년에는 매출액이 4억 7천5백만 원이나 차이가 나고 이런 식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번의 전시회 동안
모두 16억 6,50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엑스코가 공동주관사의 수익금을 덜 주려고 매출을 축소한 허위정산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분들이 노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뺐던 건 사실이고 뺐던 부분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게 서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간 담당 팀장이다가 임원이 된 이 간부는 자체 감사 과정에 매출 이중 관리를 인정했고 이런 회계 부정은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인수인계 되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이제 2009년 이후에는 그분들 역할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그분들 역할에 맞도록 금액을 좀 조정해서 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고요. 매출 장부 조작이 시작된 2009년은 행정안전부가 부실이 심각한 지자체 출자기관을 점검하며 엑스코를 정리대상 법인에 포함시켜 압박하던 시점입니다. 엑스코의 매출 조작 파문은 지난해 5월 한국에너지신문이 우연히 매출 내역을 확인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며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엑스코는 이런 사실을 숨기다가 최근에야 자체 감사를 해 이사회에 보고했고 대구시 등 외부 감사는 없었던 만큼 정확한 비리 규모는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107억 원을 들여 만든 경주의 행정복합타운이 부실 시공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시설인 목욕탕이 문을 연 직후부터 하자가 잇따르더니 결국 운영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시립 화장장이 들어선 마을 주민들을 위해 107억 원을 들여 만든 행정복합타운. 주요 시설인 목욕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잇따르더니 개관 반년여 만에 결국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당초 이 목욕탕은 700m 아래에서 끌어올린 지하수를 사용해 수돗물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수는 수돗물로 대체돼 수천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상수도 요금이 나왔고 물이 새고 넘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하수 굴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배관 공사 등에도 문제가 있다며 부실 시공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목욕탕 운영을 위탁받은 업자도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재산 압류를 역했다. 그 샜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그 책임 전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 소송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잦은 사고로 영업 정지를 반복하다 운영이 중단되다시피 한 목욕탕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9월 달에부터 이거 중고식 해갖고 하기로 했는데 지금 4번째나 고장나가 요번에는 정말 많이 고장났어요. 시민들이 이거 자꾸 고장나서 또 고쳐도. 경주시는 최근 실시한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실 시공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피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이게 나오는 요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단 하자 보수 요걸 했습니다. 요걸 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지금 운영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은 주민시설이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지자체는 책임 규명도 없이 별 문제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음식을 직접 섭취하지 않고 맛과 냄새 자극만으로도 수명이 줄어든다는 사실 포스텍 연구팀이 밝혀냈습니다. 맛만 보고 음식을 먹지 않거나 음식 냄새에 자주 노출되더라도 노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보도 보시죠. 이규설 기자입니다. 불고기와 볶음 우동에다 달콤한 디저트까지 식당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가득합니다. 모두 다 먹고 싶지만 사람들은 맛과 건강을 두루 생각해 음식을 고릅니다. 맛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운동을 또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영양 섭취 같은 것도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영양소와 칼로리를 계산해 음식을 선택하지만 머지않아 음식의 냄새와 맛까지 고려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텍 생명과학과 이승재 교수 연구팀은 맛과 냄새를 감지하는 감각신경세포가 활발하게 작용하면 체내 인슐린 유사 물질이 늘어나 수명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의 맛과 냄새를 감지하는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켰더니 갑자기 인슐린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서 꼬마 선충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맛과 냄새의 자극이 꼬마 선충의 노화를 촉진한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상상하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저희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음식 안에 있는 맛과 냄새도 수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명과학 분야 권위지인 진스 & 디벨롭먼트 최신호의 표지 논문으로 발표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 시내 버스 도착 정보 안내기가 한때 먹통이었는데요. 이에 대구시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에 안내기를 교체했는데 이 교체가 적절했는지부터 업체 선정 불공정 의혹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52시간 동안이나 멈춘 대구 시내버스 도착 정보 안내기.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 만큼 시스템 전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과 23일, 26일 세 차례에 걸쳐 시스템 교체 업체가 작업을 했는데 23일 데이터 백업 때 시스템 관리 업체가 동석하지 않은 점이 타당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업체가 백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서울이나 다른 시도에서는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또 시스템 교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투명했는지도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내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에서 한 업체가 7억 원가량 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두 입찰을 모두 따냈고 낙찰 하한선을 넘긴 다른 7개 업체들은 포기서를 냈습니다. 저희가 뭐 외압을 행사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쉽사리 포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구시는 시스템 장애가 외부 해킹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점만 밝히고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장애가 발생한 원인을 찾는 것부터 업체 선정 적절 여부 등 전반적인 업무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서 설계 수명이 40년인 배수펌프를 불과 1년여 만에 교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하수에 스며든 바닷물이 문제가 됐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동굴 처분 방식으로 완공된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그런데 불과 한 달 뒤 지하수를 빼내는 배수 펌프 8개 중 7개의 부식 현상이 발생해 스테인리스 펌프로 교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바닷물이 지하수에 스며들었기 때문인데 설계 수명이 40년인 펌프를 설치한 지 불과 17개월 만에 교체했습니다. 더구나 3개월 뒤 배수관로에도 문제가 생겨 이물질 제거 장치를 긴급히 설치했지만 모두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방패장 지하수에 바닷물이 스며들어 현재 염소이온 농도가 750ppm까지 검출되고 있는데 사전에 배수시설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바닷물에 영향도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바닷물에 의해서 펌프가 빨리 부식이 된 것으로 일단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설계 결함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패장에는 매일 1,600톤의 지하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수 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방사능 오염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환경공단은 배수 시설은 2중 3중의 보안 장치가 갖춰져 문제가 없고 펌프 교체는 규제기관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설계하는 데 있어서 비안전 등급, 비내진, 비품질 등급에 해당해서 규제상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심도를 생각해서 앞으로 규제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건설 초기부터 지하수와 활성단층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경주 방패장이 부실한 설계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제3대 최승훈 대구미술관장이 취임했습니다. 최 신임관장은 대구미술사를 정립하고 장르를 떠나 다양성을 추구하겠다면서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대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관장에 취임한 최승훈 신임관장을 김철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40여 년 만에 대구에서 다시 활동을 하시게 됐는데 그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 돌아왔다고 스스로 느낍니다.
그만큼 이제 현장에서 시행착오는 없을 것이고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이제 치밀한 어떤 플랜으로 제 임기 동안 성취할 일들을 생각하면 또 가슴 벅찬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대구 미술관 같은 경우는 어떤 현대 미술에 지금까지 특화를 해왔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논란이 있기도 한데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어느 부분을 도외시할 수는 없어요. 특히 대구 미술을 정리하려고 하면 근현대는 꼭 다뤄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또 동시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거, 또 앞으로 차세대들이 벌릴 어떤 변화까지도 생각을 하고 수용을 해야 되니까 지금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비중의 문제겠죠. 대구에서는 미술관이 대구 미술관 한 곳이지만 전국적으로 본다면 아주 많은 미술관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경쟁을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될 텐데 혹시 숨겨둔 비장의 무기가 있으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계적인 미술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요. 좋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가까운 주변에 계신 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세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테크노파크는 지난달 말 열린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에 대구적 4개 업체가 참가해서 $95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배관 공구 분야의 지역 대표 기업인 주식회사 공성이 네덜란드 업체와 $9천만 달러 상당의 샘플 계약을 맺었고 KDM, 잘만전공 등도 여러 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해 유럽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360억 원을 들여서 16,000여 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340억 원,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20억 원 등이 쓰입니다. 특히 올해 이색적인 노인 일자리는 동구 시니어클럽의 카페 산업과 서구 시니어클럽의 어르신 손맛 사업, 달성 시니어클럽의 로컬 푸드 판매 사업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한 김벌리 김천 공장이 오는 2024년까지 김천 수도산 휴양림 조성 사업비와 숲체험 운영비로 13억 원을 지원합니다. 수도산 자연휴양림 사무소는 이 돈을 시유림 222헥타르 숲 가꾸기와 숲체험 행사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수성대학교 학교법인 성요셉교육재단이 대구 의료원장을 지낸 이동구 이사를 구대 이사장으로 선임해 2014년 3월부터 이어져 온 임시이사 체제를 끝내고 학교를 정상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호보건 계열의 학과 실습실과 최첨단 강의실 등이 들어설 지상 9층 규모의 휴먼케어 센터 기공식도 가졌습니다. 수성대학교는 사회맞춤형 학과를 신설하고 일부 학과를 폐지하는 구조조정을 하고 해외 취업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제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여름철을 앞두고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큰 집단급식소와 식품 제조업소 위생관리 책임자 등 2천여 명에게 식중독 지수 예보와 예방 요령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식중독 지수 예보는 기온과 습도 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 35 미만은 관심 단계, 35 이상 70 미만은 주의 단계, 70 이상에서 95 미만은 경고 단계, 95 이상은 위험 단계입니다. 대구 교육연구정보원이 대구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교육전문직 2,200여 명을 대상으로 미래인재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복수응답으로 물은 결과 61.9%가 공감 능력을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덕성이 45.9%, 문제 해결 능력이 31.8%, 의사소통 능력 32.1%,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9%였습니다.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다가 38.4%, 두렵다가 37.6%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미래 교사는 지식정보 전달보다 학생을 코치하는 역할로 바뀔 것이란 견해가 70.7%로 조사됐습니다.
경상북도 민물고기 연구센터가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생태체험장을 운영합니다. 민물고기 연구센터는 생태체험관을 비롯해 야외 행사장 미니동물원 특별체험장, 민물고기 맨손잡이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특히 행사 당일에는 어린이들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크고 튼튼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은 비의 강도가 잠시 약해졌지만 앞으로 대구와 경북, 울릉도와 독도에 최고 6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특히 일부 지역으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 비는 경북 북부 지역을 제외하고 오후가 되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비보다는 바람이 더 문제입니다. 오늘 새벽 대구와 경북 모든 지역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밤까지는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청도의 아침 기온 18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지만 한낮에도 2, 3도가량밖에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문경의 낮 기온 17도, 김천 19도 예상됩니다. 봉화의 현재 기온 15도, 낮 기온 16도 예상되고요. 안동은 아침보다 1도가량 오른 18도 예상됩니다. 울진의 낮 기온 20도, 포항은 24도 예상되고요.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5m까지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어린이날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연휴 기간 동안 평년 기온 안팎에서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